한편 십상시는 이미 권력을 쥐었고 서로 의논하여 자기를 따르지 않는 자는 죽이기로 했대요. 십상시 조충과 장량이 황건적의 난에 공이 있는 자들에게 금과 비단을 요구하여 따르지 않는 자는 파직하기로 상주했대요. 그래서 제1차 황건의 난의 공신인 황보승과 주준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이 십상시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황제에게 상주하여 파면했대요. 이게 이제 나간중의 얘기고, 실제로 황보승 장군은 185년에 벼슬을 박탁 달아가고 시급이 6천호 가까이가 깎인다라고 해요. 이 원인이 저 조충과 장량의 뇌물을 요구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서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 나간중은 187년에 있었던 일을 지금 얘기했잖아. 이게 지금 185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그러니까 187년에 장순과 장거의 난에서 유비가 현위가 되는 공식 기록을 갖는데, 그걸 185년에 있었던 저 황보승 장군이 광직이 박탈당하는 그 시대로 치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황보승은 이후에 언제나 그 반란을 멈추지 않는 서량의 한수가 있어요. 그 한수는 반란이 일어나면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켜. 근데 지가 막 나서서 하지 않고 지가 누구랑 엮어서 같이 잘하거든. 그때 반란을 일으켜요. 그 180년에 변장하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되어 있다가 188년에 나중에 유비의 부하가 되는 마초의 아버지 마등이랑 손잡고 한수가 저기서 반란을 또 일으키거든. 거기에 이제 동탁이랑 같이 진압하는 진압장군이 되면서 복귀를 해요. 그리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 이후에 동탁의 폭주가 이어져요.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황제는 황간 조충 등을 거기 장군에 봉했고, 그리고 황간 장량 등 13사람은 모두 여류에 봉하였다. 이로 인해 조정의 권위는 무너져 내리고 백성이 원망했대요. 이에 장사에서는 도적 구성의 난이 일어나고 오한을 막으라고 보낸 장거 장순의 반란을 일으켜서 장거는 천자, 장순은 대장군이라고 칭했다. 표문이 눈송이처럼 위급함을 알렸지만 식상시 모두 감추고 황제가 얘기하지 않았대요. 지금 이 얘기가 유주에서 오한족의 지원을 받으면서 반란을 일으키고 지가 황제라고 하거든, 장거가. 그러니까 이때 이거를 아까 얘기 드렸던 공손찬이랑 그 누구 또 같이 막는다 그랬잖아요. 그때 아마 유비가 그때 들어가서 첫 공으로 저 현위의 역할을 간 거라고 보여요. 그걸 이걸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187년에 있었던 일을 185년에 있었던 일인 것처럼 나간중이가 시점을 조작했었던 이유는 제가 앞서서 얘기 드렸던 대로 도구를 직접 그 감찰관을 직접 때리고 안희연에서 유비가 저거 주고 도망가 버리거든요. 유비가 여기서 튀었다가 단양에서 다시 모병을 해서 적을 무찌른 공이 이때 아마 제2차 황건의 난이었을 것 같아요. 공을 인정받아서 함일승에 제수되지만 다시 관직을 버리고 고당 위에 임명되어 현령이 되지만 적에게 격파당하면서 공손천한테 다시 도망가거든요. 이 일정이 유비가 다음 일정으로 가는 일정이란 말이지. 근데 이런 일정을 보면 빠질 수밖에 없는 일이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십상시의 난 이후에 동탁이 폭주를 하죠. 그리고 동탁이 폭주를 하면서 반동탁 난맹이 생기잖아요. 그때 유비가 거기에 들어가서 뭐 말장에 들어가서 관우가 저기 뭐야 누구의 목을 베고 뭐 식지 않는 술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전부가 뻥이 돼요. 갈 수가 없게 되거든. 시점상 저런 거를 하니까 실제로 유비는 단양에서 모병에서 함일승이 되고요. 다시 관직 버리고 고당위로 가서 현령이 되지만 적에게 져서 공손찬에게 달아난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방통당 연합군에 관여할 수 있겠어요. 이 뒤에 일어나는 일정에 어떻게 참가를 하겠어요. 이 이후에 나오는 삼국지연에 나오는 반통당 연합에서 있었던 유비의 전사나 유비의 일환 모두가 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아까 얘기했던 188년에나 일어났던 저 장거 장손의 난에 공을 받는 유비를 이 앞으로 땡겨온 거예요. 저기에 넣으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제가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 유비의 촉한 정통료는 송나라 이후에 조명이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원나라에서 밀려났던 남성 때부터 유비의 촉한 전통력이 되거든. 그럴 필요가 있었어요. 자신들의 영웅, 한족의 영웅을 만들기가 필요했으니까. 한족의 영웅 만들기에 의해서 유비, 간호, 제갈령이라는 뽕을 나간중이 한족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냥 유비는 송나라 이전에는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저들처럼 내려오는 관호 정도가 무장으로 출세한 거죠. 관신이 되고 막 이러는 거라고. 나간중은 한족의 우화를 만든 거예요. 반통당 연합이 컸으니까 그때 유비를 넣어야 되니까 저 뒤에 있었던 역사를 앞으로 갖고 와서 그걸 한 거야. 근데 제 시각은 계속 얘기 드리잖아. 유비는 그렇게 유학자가 본으로 볼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잘해봐야 지역 불량배 또는 항토 의용군 같은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지금 나왔던 도구가 그죠. 유비가 중산군의 안희현이 여기고 탁군이 저 유비의 고향이 여기라고 요 근처에 있으니까 유비가 만나려고 그랬는데 뭔가 만나야 되는데 현위가 현장처럼 되어 있잖아. 현영처럼 되어 있잖아. 이게 사또가 아니라고. 유비가 관리가 아니라고요. 유비가 직접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명령을 받는 위치였다고. 현이라고 하는 게 군무관. 근데 그 유비가 감찰관을 때렸어. 그럼 그만한 사유가 있었겠죠. 그건 결국은 나간중이 얘기했던 저딴식이 아니라는 거지. 저거는 그냥 사또가 얘기했던 거고 나간중에 삼국지연에 나왔던 건 사또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아는 현위한테 그 역할을, 사또의 역할을 부여해 놓은 거야. 그냥 백성들의 신망이 무슨 신망, 그 군무원이 그 정도의 신망을 가질 수 있나?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부여해가면서 꼭 사또인 것처럼 내가 이 현의 책임가인 것처럼 만들어놨지만 걔는 그 현의 책임자한테 있는 군무관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 직책이었다는 거지. 이게 우화라는 거죠. 유비에 관련되는 모든 것들은 어떤 기획되어 있는 서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 다음에 있는, 자, 그러면 필연적으로 유비는 아까 얘기했잖아. 이러고 나서 저 88년에 끝난 저 때 그 공으로 현위가 되었던데 그 현위가 되면서 있었던 이 관리를 때리고 튀어서 또 저기 가서 또 어디서 모병하고 또 어디서 또 벼슬을 제수받고 또 튀어서 또 어디서 제수받고 또 져서 공손천한테 흘러 들어가는데 어떻게 반통당 연합군에 가입을 하게 돼, 시기상으로. 그러니 이렇게 막 뒤죽박죽해서 하나의 그걸 간 거죠. 이런 뒤죽박죽된 게 황건한테 적용이 된 거고 황건한테 적용이 된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한나라의 멸망은 한족 지식인이었던 유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우리 사회에 지금 지식인들인 그 유학자인 지식인들이 지금 우리 사회를 변질시켜가는 거라고. 그거를 컨트롤을 못하는 거라고. 우리가 오늘의 문제나 과거의 문제나 똑같아요. 저 시대엔 자기들이 신앙으로 믿고 있어서 천자라고 하는 하늘의 자식이 황제가 어떻게 그게 종교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냐고. 그게 종교인데. 근데 그 당시에 도교로, 나중에 민간한테 도교로 발전되는 그 원형인 태평령을 믿었던 애들이 사이비 교도들이 될 수 있냐고. 지들이 사이비를 믿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민중도 제대로 된 종교를 믿고 있었던 거지. 그런 애들이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었던 시대에 도저히 안 되니까, 이러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장각 중심으로 모여서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그걸 아니까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 몇 명이서 저 대가리만 잘라내자 하는데 황제가 그걸 안 듣고 아예 그냥 그걸 몰살을 시켰잖아. 근데 그걸 때려잡는 역할을 하는 이 영웅이라는 작자들은 나와서 지들 한번 등장할 때마다 황건적을 몇십 명씩 몇백 명씩 죽이면서 등장을 한단 말이지. 이러고 족보를 터뜨려 버린단 말이지. 한나라가 왜 멸망의 길을 가겠어요. 딱 봐도 그렇잖아. 유언이 한족이고 한가의 핏줄인 그 유언이가 각 주 자사에 불과했던, 감찰력에 불과했던 그 주 자사들의 이런 국군이 이렇게 많은 나라들 안에 있는 이 큰 땅덩어리를 그냥 걔한테 주고 공권과 행정권을 주는 역할을 하고 지는 들어가서 군벌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이미 분열하게 만드는 거고, 그때 제일 먼저 튀어나왔던 게 동탁인 거죠. 군벌로서. 그리고 그걸 견제하는 시대가 각 주목이 되는 자들이 전부 군벌이 되면서 지들끼리 싸운 역사라고. 이 이후에 그게 어떻게 민중의 역할이 될 수 있냐고. 그 원인을 만든 게 저 영웅이라는 작자들의 역할인 거지. 그렇지 않아요? 오늘은 삼국지로 분열되는 그 역사를 만들었던 정책이 나왔어요. 한나라의 정책. 이제 이 다음에 십상시의 난이 나오고 이 다음에 폭주하는 동탈 군벌이 나와요. 이 무게와 저 10개월 일어났던 한건의 무게가 어떻게 같은 무게가 돼요? 그리고 지네들이 때려잡을 수 있었던 한건은 도적이 되고 사이비가 되고 역사에서 욕을 내리 쭉쭉쭉쭉쭉 받아먹는데, 저 한중에 들어갔던 오두미도가 같은 해에 7월 달에 반란을 일으켜서 그때서부터 조조한테 갖다 바치는 그때까지 나라를 30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어도 걔네들의 역사는 없는 것처럼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면은 태평경을 믿었던 황건이나 오두미도를 믿었던 저 한중에 있었던 장로의 세력이나 똑같은 사이비 신교고 똑같은 거잖아. 반역자들이잖아. 근데 한건은 역사에서 황건은 때려주게 해야 되는 무리를 만들어놨어. 근데 오두미도나 한중에 있었던 그 장로의 세력은 그 정도까지 욕을 안 먹는단 말이지. 이게 진짜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유학자들, 당대의 지식인들이 한 짓이에요. 역사를 기록한 자들이 한 짓이라고. 이게 제대로 보일 수가 없잖아요. 혈압이 좀 높아졌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예요.